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비타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어머니의 작은 희망이 어떻게 큰 좌절로 바뀌었고, 그 좌절을 어떻게 희망으로 되돌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춘자 여사,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박 여사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들리지 않는 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난청은 박 여사의 일상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도 흐릿하게만 들렸고, 오랜 친구들과의 수다도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가족들 사이에서 박 여사만 홀로 소외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어요? 아들의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박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도청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매장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사장은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최신 보청기는 정말 성능이 좋아요. 마치 젊었을 때 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장의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새소리를, 빗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깊숙이 피어올랐죠. 다만 가격이 조금 나가요.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청력 상태를 고려하면 이 정도 고급 제품이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5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마지막만이라도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엄마, 이제 소외되지 마세요. 우리 대화에 끼세요. 아들의 이 말에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는 생애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지저귀는 소리도, 심지어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래서 500만 원을 준 거구나. 박 여사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감격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외괴괴. 알 수 없는 잡음이 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아, 이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하지만 아들이 들어봐도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만 들리는 소리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전원을 껐다 켜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급하게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장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잘못 사용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청기는 정밀기계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끼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사용자 과실로 보이는데 수리해 드릴게요. 다만 수리비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500만 원이나 주고 산 제품이 일주일 만에 고장났는데 오히려 자신 탓이라니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청기를 다시 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죠. 저기요. 소리가 이상해요. 그건 어머님이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보청기는 원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적응 기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보청기는 더 이상하게 작동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가 또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가 예측할 수 없었죠. 박 여사는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이 보청기 환불해 주세요. 계속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환불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미 사용하신 제품인데 환불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명백히 사용자 과실이에요. 저희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고장난 걸 써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고 수리해드릴게요. 박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주고 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환불은 안 되고 수리만 해준다니요. 게다가 수리할 때마다 또 수리비를 받겠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죠. 아들은 직접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사용하신 제품이고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 환불은 어려워요. 대신 무료로 수리해드릴게요. 무료라고 하셨는데 엄마한테는 수리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쨌든 수리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명백히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완강히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상황을 올렸습니다. 70대 어머니가 500만 원 주고 산 보청기가 일주일 만에 고장났어요. 업체는 환불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명백한 제품 하자네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어르신들 상대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다 이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댓글을 본 아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구매한 보청기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었죠. 구매 후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고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제품 하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럼 업체가 거부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필요하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소액 재판을 하실 수도 있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했는데 이건 명백한 제품 하자라고 하네요. 환불해 주세요. 하지만 사장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수리만 해드릴 수 있어요. 환불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겠습니다. 하세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쪽은 명백한 제품 하자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사용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죠. 그 사이에서 박 여사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잘못인가? 박 여사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박 여사에게 이런 갈등 상황은 너무나 괴로웠죠.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계약서와 수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제품 하자 사례네요. 구매 후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고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품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 여사와 아들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에는 구매 과정, 고장 내용, 업체의 대응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며칠 후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 당일, 박 여사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 여사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매 후 일주일 만에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수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객이 보청기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저희 제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수리 기록과 제품 사양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리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건 고객이 잘못 사용해서 보청기는 고객이 매일 착용하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날 수 있나요? 업체 측은 답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객 잘못인가요? 그건 아마 고객이 적응을 못해서 그럼 500만 원짜리 보청기가 고객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제품이라는 말씀인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업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한 제품 하자로 판단됩니다.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매 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것은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업체는 고객에게 구매 대금 5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고 제품을 회수하라. 박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업체는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었죠. 저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받겠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법원에 가도 될까? 하지만 변호사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에요. 법원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모델의 보청기를 사용한 다른 고객들의 불만도 발견되었고,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박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청기는 청력이 불편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매 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제품 하자이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박 여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것이었죠.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박 여사는 다른 보청기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했죠. 이번 보청기는 어떠세요? 아들의 질문에 박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 손주들 소리도 잘 들리고 새소리도 잘 들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 우리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나이가 많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당해서는 안 되겠더라. 박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소비자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련 업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환불 정책도 더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런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 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를 도와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도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계약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 소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속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든 소비자들의 이야기이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각 여사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주장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 잊혀진 목소리를 되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분들 모두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빛타운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